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주부터 준비해왔고 내일 오후쯤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명태균을 구속하는 동안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여론조작 문제와 선거 개입, 공천 개입 등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명태균 면회까지 다녀온 노영희 변호사는 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한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관련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장난친다. 어떤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출한 포렌식용 핸드폰과 포렌식용 USB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포렌식 안 한 것 같다. 아, 지금 봉지욱 기자가 본 것만으로도 이 정도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명태균이 볼 때는 이거 다 안 했는데? 특정 기간 한 1년 정도 되는 그 기간에 포렌식 내용이 안 나왔다. 유명한 것 같아요. 무슨 뭐 황금폰이고 뭐고 이미 검찰이 확보한 것만으로도 윤석열, 김건희는 수사를 못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확보는 12월 12일 정도에 이루어지고 계엄은 12월 3일 날 이루어지고 이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이미 11월에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보고가 용산으로 됐고 11월 4일 날 수사보고서 만들어진 거는 그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나온 자료였는데 그거 이외에 신용한 교수도 이미 그 전에 모든 자료를 자기가 다 줬다 그랬고 강혜경 씨도 자기가 모든 자료를 다 줬다 그랬고 김태열 씨도 다 자기가 자료를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검찰은 CCTV도 확보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강혜경 씨 보관 PC도 역시 다 이미 준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미 10월, 11월에 다 자료가 다 검찰에 이미 넘어가 있었어요. 보세요. PC에 대해서 뭐 카톡 280개 수사보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수사보고서는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만드니까. 모든 종류의 수사보고서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들은. 특히 자기네들이 수사를 직접 할 수 없거나 대면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거는 다 자기네가 따로 만들어. 왜? 증거 능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 날 작성되는 그 280개의 카톡 수사보고서 말고 그 이전에 이미 여러 개의 수사보고서들이 작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작성되었고 그 이후에도 작성됐고 지금도 작성되고 있고 그 수사보고서들이 이미 그 위로 쭉 올라가 용산으로. 있었고 그 내용을 김건희가 알고 있었고 김건희, 김주현 뭐 그 당시에 심우정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 보고 있었고 이미 심지어 오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양분남 의원 역시 이 사건은 지방검찰청의 독자적 수사가 아닌 대검과 민정수석실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심우정과 김주현이 수사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특검을 통해서만 이 모든 사실과 진실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인데 만약 최상목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자인 명태균 역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자백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덮고 국힘당이 유리하게 조기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반드시 이 특검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많은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국힘과도 관계가 있어 여야 합의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공론화하고 여론화하여 반드시 조기 대선 전에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인권위에서는 예상외로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데 결과는 6명이 찬성, 4명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찬성 명단에는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영과 이충상, 한석훈과 이한별, 강정혜 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이 6명의 이름을 영구박제하여 운영위를 열어 호되게 질책하고 고발해야 할 것이며 인권위 역시 해체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짜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 오른 틈을 타서 내란 동조범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시민들은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의 등장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에서 숨어있는 반헌법적인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마커스TV 역시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이런 부역자들을 끌어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